압도적 재미 매불쇼. 국제 뉴스 만나러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 전문가 김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좀 기분이 좀 언짢은지 투덜투덜 대시네요. 왜 그러세요?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아유, 방송 온에어만 들어오면 나쁜 기분도 싹. 아유, 다 바꿉니다. 저는 이 직업 의식. 그런 가식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를 악물고 합니다. 아이, 뭘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유,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네. 그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자나깨나 외치는 네. 성일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은 없고 뉴스는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큰일입니다. 네. 아,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설이라 저희 방송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 그 금요일에 우리 의원님하고 그 최상병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했는데 네. 그걸 못 나눠서 좀 속상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개입의 흔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MBC 단독 보도도 예, 나왔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큰일 났네.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김계환 사령관하고 그 문제되는 날 통화한 기록이. 네, 7월 30일에. 아하. 예. 그 전날이죠. 요전에. 예, 그때는 8월 2일이었고요. 예, 예, 계속 개입돼 흔적 나오고 있어. 이 정도면 쌓이고 쌓여서 쌓였죠. 예. 예. 이젠 제가 안 봐도 그림을 다 그려낼 수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럼 저도 막 이렇게 화낼 필요는 없겠죠.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잡혔으니까. 그럼요. 4, 네. 5월 특검만 기다리세요. 아,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제 뉴스를 좀 가볼 텐데 먼저 대한민국하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세 분 모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또 한바탕 붙는 소동이 발생을 했는데 요거를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걱정하던 게 지금 자꾸 현실화되는데. 예, 현실화되더라고요. 시작은 2년 전에 사실은 발다이라는 유명한 포럼에서 한국의 그 국책연구소장이 이제 그 한러 관계를 질문했고 그때 푸틴이 최초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러 관계가 끝이다. 네. 생각해봐라. 우리가 북한한테 무기 좀 공급하면 좋겠냐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는데 뭐 그때 파탄 난다 뭐 이렇게 센 표현하지 않았나요? 파탄 난다 그랬습니다. 예, 예. 그때 그 말은 사실 한국이 질문한 거고 그러면 요즘 러시아가 나름대로 너희들이 지금 우리한테 대러 경제 제재하고 비우호국으로 지정된 것까지는 미국 쪽에 속해 있으니까 이해를 한다면 레드라인을 그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사실 그게 우리한테 자존심 상하게 야 하지마가 아니라 네. 우리가 분쟁 국가에서 다른 분쟁 국가의 적대 국가 한 국가와 지금 수교 중인데 다른 국가에게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는 거는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말은 맞긴 맞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이걸 기분 나쁘게 네, 들을 네. 문제가 아니라 근데 네. 그 이후에도 꾸준히 러시아는 우리한테 저기 크레물린 대변인이나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있을만하면 그 얘기를 계속하고 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대통령이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데 날아가가지고 생적사 사적생 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 통해 가지고 우회 지원해서 우리 포탄을 공급하고 지금 계속 평행선처럼 갔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결정적으로 북러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는 이제 아예 기정사실화해서 러시아가 북한한테 지금 아니 다시 반대로요. 북한이 러시아한테 포탄을 직접 공급했다고 계속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유엔에서도 공격하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촉즉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신원식 장관이 저 문제 발언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네. 그러니까 풀로 지원해야 된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풀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은 사견임을 전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네. 했고 그게 뭐냐 하면 살상무기 제공을 시사하는 바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북한 북한에 대한 정권은 생각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 똑바로 말했네. 왜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무기를 공급한 문제도 아닌데 또 신원식 국방장관의 문제보다 이걸 왜 더 삼았을까 조금 의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발끈한 거잖아요. 러시아 자하로바라는 외교부 대변인이 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우리 대통령한테 이걸 이제 그걸 했죠. 예, 제가 전달할게요. 예.
이 발언을 듣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네네. 했는데 네. 이거는 이거 오버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이거 오바처럼 들립니다. 이거 그리고 오버죠. 네, 북한에 근데요. 있는데 왜 러시아가 이렇게? 왜 난리야 지들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지금까지 실제로 그 시간에 누가 있었냐 하면 한국에 온 사람이 루덴코 차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시아 태평양 담당 외교부 차관이에요. 꽤 높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5개월 전에 우리나라 오기로 됐던 사람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직후에 한국에 오해가 많은 것 같으니 북러 정상회담 내용을 브리핑해 주겠다고 온다 그랬습니다. 오, 그럼 우리를 신경 쓴 그럼 거네. 지금까지 러시아는 뭐냐면 경고를 하는 반대쪽에서도 러시아의 진심은 뭐냐면 한국하고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는 진심이 네. 일관되게 나오는 그거는 겁니다. 뭐 읽혔죠. 근데 한국이 콧방귀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북러 아까 말한 것처럼 북러 군사협력이 이미 진행되는 것처럼 기정사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무산됐는데 근데 이 발표를 할 때 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얘기할 때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루덴코가 5개월 만에 왔고요. 아 루덴코. 그다음에 우리한테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 협력이 실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한국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극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는 그동안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뭐냐면 결국 한반도에 아시아에서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러시아도 너무 싫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전쟁을 실제로 지금 조장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일본, 미국의 동맹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계속 그 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말폭탄의 교환이라는 부분을 지정하는 건데 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는 곧 지금 러시아 총선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입니다. 네. 3월입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갈 곳이 푸틴의 평양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북한한테 던지는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이긴 하지만 네. 그동안에 쌓여 있는 결국 한반도의 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한미일의 협력 관계고 안보 협력이고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러시아 이 오바하고 저는 화나더라고요. 우리 대통령한테 이렇게 까부는 게. 아니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 러시아 대사 초치했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 러시아가 뭐 이렇게 성명을 낸 거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할 수 있고. 그죠 그거는. 예, 또 분명히 도를 지나친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이면에는 일단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실존적 위협으로 봐고 있다는 일단 인식한 네, 게. 맞습니다. 아 그게 문제네. 예, 이거 아니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국제 정치는 실제보다는 인지적 게임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쟁 위기가 높다고 자기들은. 네. 우리는 아니라고 보지만. 네. 예, 이런 부분들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의사 표시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뭡니까? 제가 전에 러시아가 자꾸 북한 편으로 돌아선다는 게 적벽대전 앞둔 조조가 화살 10만 개 유비한테 제갈공명한테 갖다 바친 거하고 똑같은 사건. 항상 그렇게 비유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자산인 러시아가 이제 우리 반대편 바리케이트 건너편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 빨리 관리가 들어가야 될 그 사항이다. 네. 그런데 때마침 이렇게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걸 못마땅해 하는 그 러시아에 딱딱 먹잇감을 던져주는 게 또 우리가 작품이 나왔어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청주에 그 17 전투비행단을 방문했어요. F-35. 네. 여기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F-35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곳이요. F-35 스텔스 전투기. 좋은 거예요?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전투기. 안 보이는 거. 레이더에 안 잡혀. 안 보이는 거. 스텔스 전투기. 네. 그 몇 대 있어요? 여기에 40대. 오, 지금도 많네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40대를 채워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신원식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구하는 성봉장이 되라. 그러니까 이 스텔스 전투기는 은밀하게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평양에 가서 노동당사나 주석궁이나 이런데 니들이 가서
싹 도려내버려. 뭔가 이런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난리가 났어 지금. 아, 이거 어제 난리 뭐 냈어요. 괴뢰도당의 뭐 최악의 망발이라고 또 난리가 났어 난리가. 쫄았나 보네. 요게 원 포인트인데 더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그 전에 저기 4개 연구단체장하고 신년 인사회에서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해드릴게요. 네. 저기 자유북진 정책을 추진하겠다. 자유북진 정책을 추진하겠다. 북진 정책, 북진 통일을 하겠다는 얘기요. 자유북진 정책. 네. 그래가지고 평화통일 또 핵무기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연대 자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정권을 배제하고 북한 주민과 연대해서 네. 헌법상 기본권을 북한 주민들이 누리게 하는 자유북진 정책이다. 그러니까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 통일부 그런데, 장관인데 이게 북진이라는 이 말은 내가 알기로 이승만 정권 이래로 이제 처음 보았다. 처음 그때 승공 북진 통일 이거 그래요? 이승만 시대로 조갑재 씨가 돌아간 쓰지 거야. 않았나요? 조갑재 씨가 개인이 쓴 건 상관없어. 개인은 괜찮아. 그랬는데 이러면서 은밀하게 북한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또 하나의 발언이 나왔는데 방송으로 자유를 북한에 전파하겠다. 방송으로 자유를 북한에 전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나 섞어서 끼워넣은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이거 이제 대북 그 심리전 아닙니까?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이제 남북 평화 공존이란 말은 아예 없다. 사라졌어. 아예 평화적 공존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니까 네. 모든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를 전쟁의 언어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러시아가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를 한 이유가 네. 작년에 국빈 방문 때 한미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지금 한미는 핵 동맹이다. 사실상 핵동맹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미는 핵동맹이라고 그걸 실제로 얘기했어요. 러시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후부터 한반도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고 핵전쟁이 일어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선제 공격을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대통령은 마치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향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뭐라 했냐면 유일한 나라인데 이 말도 사실은 반만 맞습니다. 세계에서 법제화시킨 나라는 헌법에 넣었으니까 북한이 유일한 건 맞아요. 근데 무기 그 전에 NPR이라고 Nuclear Posture Review라고 이미 아들 부시 때부터 북한 핵 선제 공격 대상에서 제외시키서 북한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걸 종합해 볼 때 한국이 북한을 또 미국이 북한을 핵 전쟁을 먼저 걸 수 있다고 러시아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금 비이성적 집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네. 국제 정치에서 가장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핵 균형이라는 것은 핵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성적 존재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뭐냐면 핵 공포는 내가 저쪽에서 저쪽에서 쏘면 다 죽기 때문에 저쪽에서 죽을 짓은 안 한다는 게 핵 공포 균형의 기본이에요. 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확장 억제라든지 우리가 핵을 지킨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럼 다 이게 바보 같은 소리 맞죠? 아니 그런데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건 뭐냐면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을 법제화한 유일한 나라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아니 여기 아까 NPR 말고도 네. 저기 뭐냐면은 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은 그 직전에 이게 9월에 나온 거고 5월에 러시아가 만든 핵무력 정책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러시아가 먼저 만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네. 그걸 북한이 수입해 온 게 핵무력 정책법입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도 핵 선제 공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최악의 공포의 균형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무섭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움의 어떤 공포로 해가지고 억제가 된다고 믿으니까 누가 상대방을 창의적으로 모욕하고 공포심을 강요하냐. 지금 남북한은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버린 겁니다. 이거 오징어 게임이에요. 안 돼. 이 게임의 원리 자체가요. 아예 안 된다고. 이제는 정치력으로 조금은 이제 완화 정책으로 가야죠. 아니 평화 그러니까 정책. 그리고 북한도 정신 차려요. 너무 우리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북한도 지금까지 계속 말폭탄을 쏟아왔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공정하게 얘기는 해줘요. 예. 북한은 혼나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 북한 가
댓글이. 아 근데 타이밍이 그러니까, 좋았어요. 아니, 나는 북한에 타이밍 대해서 좋았어요. 강력히 규탄한다. 네. 북의 적대 국가, 교장 국가? 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렇지. 소리하고 지금 자빠졌어. 아, 지금까지 좋았어요. 우리가 70년을 동족으로 살아왔고 그 인식인데. 아 좋았습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요. 뭐가 동족이 네 말대로 아니요. 아 네 좋았습니다. 맘대로. 아 파주에서 유턴합니다. 네. 아 네, 좋았습니다. 그 정신 좀 차려요. 아 고맙습니다. 거의 지금 파주 넘어갔거든 댓글상으로는. 네. 유턴했습니다. 유턴 파주에서 유턴합니다. 뭔가 약속되는 것 같아. 아니,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네. 이거. 자 그럼 중동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게 뭐냐? 야 이건 미국이 이란 본토 침해 이거 난리 난다. 이거 근데 이 바이든이 자기 병사들 죽었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네. 그 이유 상황을 좀 전해 이후 주시죠. 상황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에? 1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미국이요? 예. 어디를 또 했어?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지역을 88개 목표물에 대해서 죽음의 백조 아시죠? 비완? 비완. 비완이 죽음의 떴어요. 백조, 죽음의 폭격기. 백조. 네. 죽음의 백조가 죽음의 중동에 백조? 떴어요. 비원비. 10시간 넘게 가서 85개 목표물을 그냥 싹 쓸어버렸습니다. 전투기예요? 쓸었어요? 예. 폭격기입니다. 폭격을 폭격기인데 했어요. 폭격을 했어요. 현존하는 최강의 폭격기입니다. 최강의 폭격기가 뭐라고? 비원비. 비완. B1B. 랜서. 그거를 B1B. 출동시켰다. 이거 한반도 자주 와요. 이것 두면 한반도 저 북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죠. 땅굴 어. 숨는다든지 그죠? 벙커 아니 부수든지. 15개 목표물을 동시에 저기 전략 자산을 투하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핵무기 장착은 아직 핵코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재래식 폭탄의 양과 질에서는 최강의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왜 죽음의 백조예요? 백조 닮았어요? 아니 이제 이렇게 넓게 덮고 간다는 뜻이고 어. 그래서 저기 모양이 우아해요. 네, 죄송해요. 좀 짜증 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제가 무슨 짜증을 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막 지금 막 폭격을 가했고. 했고 이제 근데 다행인 것은 이란 영토 내를 공습을 안 했기 그건 때문에 그건 아니. 그 최악이었잖아. 예. 그게.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과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싶진 않다. 그리고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란 영토는 공격을 안 했습니다만 네. 이번이 처음이고요. 두 번째 공격이 곧 시작됩니다. 또 한대요? 네. 두 번 제가 볼 땐 최소한 3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얘기를 했고 지금 같은 지역을요? 그렇죠. 같은 지역인데 또 다른 친이란 민병대의 아. 다른 세력이 있으면 또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2차 공격이 있을 겁니다. 또 이란은 뭐 입장이 뭐예요? 이란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유엔 안보리로 갔죠.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네. 그렇게 하고 국제사회가 미국을 규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무력은 아직 쓰지 않고 있고 네. 지금 양측 간에 이제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우려되는 것은 우발적인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차, 3차 공격이 시작되면 이게 혹시 이란 영토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란의 어떤 고위급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도자들이 죽을 수도 있고 암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 상태는 지금 고조된 상태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지금 화났으니까 뭐 그 정도 빨리 하고 화 풀어라 이런 입장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단호하다. 이정관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란 세력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1차 공습이고 2차, 3차 최소한 갈 것이다. 네. 그럼 2차, 3차가 왔을 때 이란이 가만히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 아니 되고요. 그동안에 매번 그 미국은 네. 국제 질서에서 힘도 많이 빠졌고 네. 그리고 지금 뭐 해결해야 될 것도 많아서 네네네. 중동에서 뭐 공격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밀었어요. 예? 미루고 미루다가 참고 참다가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얘기해 주신 사실은 것처럼. 지금도 자제하고 있어요. 예, 이 정도로 제한전으로 가고 네. 있고. 제한한 거예요. 예, 제가 그 디펜스 매거진 그 오늘을 쭉 보니까 미국이 이라크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그 표적을 거의 뭐 몇백 개 이미 발굴을 해놨고 오랫동안 그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씩 지금부터 제거해 나가는데 일시에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어떤 그 카운터 일종의 어떤 공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계획은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면전까지는 안 가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 네. 이게 미국이 혹시 프로레슬링 약간 짜고 하는 프로레슬링 있잖아요. 아, 거기 네, 보면 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끔 링 밖에 가잖아요. 근데 링 밖에서 안 끝나고 들어오잖아요. 하다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그게 적어도 국제 합의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전 반대라는 링 안에서는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단호하고 미국이 달라진 것 같지만 전쟁을 해결하는 능력이나 이스라엘을 멈추는 능력은 여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링 안에서 무슨 반칙을 하고 무슨 싸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력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미국이 잘한다거나 미국이 강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아니고요. 여전히 근데 문제는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확전이 돼도 불리한 거고 이게 평화 협상이 되면 자기가 들어가서 협상하면 좋은데 그럴 만한 이스라엘을 설득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현상 유지를 하는 방식이고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영향을 끼쳐서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지금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실지 회복이 아니고 이제 거의 러시아 쪽으로 딸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까지 끝내지 않지만 영토 수복을 하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걸로 지금 전쟁의 목표가 바뀌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돼요. 근데 이거를 보면 미국이 패권이 약해졌다는 거죠. 어느 하나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있을 때 없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관리하는 수준에서는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게 지금 바이든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 그 공격한 것을 두고 트럼프는 어떤 입장이에요? 트럼프는 본인이 있을 때 전쟁이 없었고 이런 걸 내가 외교적으로 다 막았다.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못하네,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건수가 생긴 거죠. 내가 있을 그래요? 때는 전쟁이 없어. 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고 있지. 하마스 전쟁 하나도 통제 안 되지. 근데 그건 팩트예요? 실제죠. 실제야 그거는. 네. 그리고 트럼프는 오히려 2020년 아브라함 협정해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평화 협정을 맺었잖아요. 외교적으로 성과를 엄청 많이 냈습니다.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래서 문제는 근데 미국의 딜레마예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친이란 민병대가 미국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미군 군사 기지를 공격 안 할 거냐? 할 거예요, 계속. 거기서 또 해요? 네, 계속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공격, 두 번, 세 번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계속되네? 계속되는 거죠. 결국 지금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면 단기적으로 공격을 안 한다고 했지만 가자 지구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같은 폭력의 악순환은 무력 계속해서 반복된다. 바이든하고 네타냐후 관계는 계속해서 그때 이후로 변화가 바이든은 없고요. 아주 시원하게 한 방 질렀습니다. 바이든이 네타냐후한테 뭐라고요? Bad F gu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드 F 가이. Bad fuck 욕을 섞어서 guy. 박규호 그걸 날렸다고? 박규호? 박규호 날렸어요. 어디다가요? 트위터에? 트위터에 날린 게 아니고 폴리티코라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사석에서 네타냐후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이 fucking guy. 아니 그 나이 많으신 42년생인가 하시는 분이 그런 단어를 써요. 이거 뭐 미국에서는 항상 쓰는 단어인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전에 또 수없이 썼을 거예요. 사석이니까 사석. 아니 그런데 뭐 동맹을 이간질하는 악의적인 보도라고는 안 하잖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폴리티코에 대해서. 그래도 맞네.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그만큼 지금 바이든도 아주 학을 뗀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는 거는 MBC 난리나. 우리 국내 언론 정세를 잠깐 압수수색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엉뚱한 얘기하세요. 미국하고 비교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성 교수님 얘기하신 거는 내내 그건데 지금의 미군의 중동 주둔 비용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군이 왜 지금 이라크에 가 있냐? 이걸 철수하고 나오면 IS가 창궐 하기 때문에요. 그럼 중동 정세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주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평온했어요. 근데 이제 이 비용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동맹의 비용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홍해에서 안전을 해가지고 세계적 공급망에 물류 기지를 확보하는데 비용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쭉쭉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게 미국으로서는 지금 힘에 겨운 거고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트럼프가 그걸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건 먹히겠네요. 그 치고 들어간 거는. 당연하죠. 그건 먹혀요. 트럼프에 베팅하시는 느낌이네요.
아니 뭐 지지 말고 배팅. 배팅. 지지 말고. 글쎄 뭐 저랑 같이 가시죠. 그럴까요? 네. 뭐 이건 좋습니다. 네. 네. 잠깐 1분만 중국도 네. 마찬가지 지금 최근에 이제 춘절을 맞아가지고 각 저 베이징에 주재해 있는 400명의 배우자하고 외교관들을 불러가지고 2023년 외교를 쭉 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국 춘절을 왕이죠. 앞두고 왕이 장관이 대사관하고 베이징 주재 대사관들하고 배우자까지 그러니까 큰 중국에 파티를 있는 대사관들 다 모이는 외교 리셉션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외교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2023년에 외교를 회고하고 미국, 러시아, 북한, 베트남, 네. 유럽 다 얘기했는데 네. 한국 대사하고 배우자도 와 있었죠. 예, 그렇겠죠.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을 아예 언급을 안 언급조차 했다. 안 했습니다. 그 팩트예요? 팩트예요, 지금. 다른 나라는 다 언급하면서 주요 대부분. 아 진짜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 근데 같은데. 한국은 개무시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간으로 준 거네. 제가 2주 전에 그걸 확인하려고요. 이게 제일 큰 뉴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 중국 쪽의 고위를 만나서 인사를 만나서 들었습니다. 진짜 한국 정부가 한중 관계 좋다. 각급 채널이 지금 그래도 협의 체제를 갖고 있나 사실이냐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요. 한국이 만나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 외교 관계는 스톱이라고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충격인데 우리 뺀 거는. 아니 근데 몇 번 신호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왕이 부장이 지난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하러 와서 바로 밥도 안 먹고 가버렸잖아요. 가버렸잖아요. 밥 안 먹고 갔었죠 그때. 그 사람 짜장면 무지 좋아해. 어느 정도 한국식 좋아하냐면은 짜장면. 네. 그 짜장면 내달라고 그러고 못 먹으면 공항에 가서 거기서라도 사 먹고 왔는데 안 먹고 갔어요. 짜장면 그 좋아하니까. 정도로 짜장면이랑 환장을 해.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처먹어. 이거 뭐 저기 언어 좀 아니 그래 수행하고요. 에이펙에서도 한국만 안 만났잖아요. 일본도 만나고 미국도 다 만났는데 우리만 안 만나. 아니 그 지금 현재도 대중무역 수지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좀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큰 이 뉴스 부분입니다. 같네. 계속 우리가 탈중국을 얘기하는데 경제는 거꾸로 탈미 탈일본 쪽의 현상이 비동조화가 나타난 거예요. 아하. 미국 일본은 주식이 천정부지로 사상 최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상 최고. 사상 최고로 아니 손으로 올라가는데 왜 사상 최저야? 사상 최고. 나 엄청 헷갈렸잖아. 사상 최고. 그냥 넘어갈 거죠. 아니 이거 중요해. 그러고 나왔는데 한국만 폭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히려 중국과 경제가 연동돼 있는 그 현상은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는 탈중국한다. 중국 경제 곧 꼬꾸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까보니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야.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 외교 전략이 이런 어떤 국익을 관리하는데 지금 작동을 안 한다. 외교 부재, 외교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국제 대중무역 20% 감소했습니다. 20%. 큰일이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러시아 좀 걱정되는데 러시아는 우리한테 뭐 제재 같은 걸 이제 뭐 가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서도 러시아 표시를 했어요. 한국이 지금 대러 경제 제재 하고 있죠. 네. 근데 비례적이지는 않지만 기대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이랬으니까 우리가 경제 제재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는 신호는 보내왔어요. 근데 여전히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깨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겠죠. 이렇게 자꾸 공개적으로 지금 붙고 있는데 한국이 선을 계속 넘으면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더 이상 그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훼손을 막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복할 수가 있겠죠. 네. 아직은 아닌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우려스럽죠. 네. 이 스페셜 양 같은 이런 분이 아직도 있어. 왜? 중국 손절한 건 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스페셜 양님. 또 특정. 아니 가만히 계세요. 하지 말고. 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스페셜 양님. 화날만하다 근데. 지금 경제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이거 우리 다 힘든 상황인데 이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는 가야지. 중국에게 지나치게 의존된 것도 사실 건강한 건 아닌데 그거 맞죠. 그런데 네. 그러려면 치밀하게 5년 10년 장기적으로 계획 피해 하에 없이 준비가 계획 있어야죠.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셜 양님이 또 이러다 슈퍼챗 쏘면 내 입장 난처해지는데 다 해놓고 바로 바꾼다. 태도 바로 변화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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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